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재산권 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한번 풀어보면 기억, 헌법 23조 1항하고 2항의 제한, 보상이 필요 없는 제한이지. 1항과 2항의 제한은 입법자가 장래에 있어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형식으로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 확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형성적 법률 유보라겠지. 그래서 아무나 다 대상이 가능한 것이야. 그지? 아무나 다 대상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거, 그것이 23조 1, 2항의 제한에 들어가는 것이고, 대부분이 여기 1, 2항의 제한에 들어가겠지. 그리고 3항의 제한은 국가가 구체적인 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미 형성된 구체적인 재산적 권리를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박탈,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공적 과제, 즉 공익 사업을 위해서 재산권의 일부를 박탈하는 거야. 빼앗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원래 만들어진 재산권을 빼앗는 거기 때문에 이를 공용 침해, 그중에 대표적인 걸 공용 수용이라고 하고,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보면 1, 2항, 1항과 2항은 보면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이렇게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망의 제한은 이렇게 정해진 재산권이 있는데 그거를 국가가 공익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뺏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일반적인 그 정의 규정을 둔 건데 1, 2항의 제한은 일반적인 형식으로 내용을 형성, 확정하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원래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데 그 내용을 정하다 보니까 그 내용에 따라서 사회적 제약이 발생하고 사회적 제약이 일정 부분 일탈하는 경우에만 보상을 하는 것이고, 사망의 제한은 이미 형성된 재산권에 대해서 국가가 뺏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보상이 필요한 제한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전면적, 부분적 박탈,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억은 원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야. 니은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나왔지. 그다음 이거는 1, 2항의 제한, 즉 사회적 제약을 말하는 것이고, 근데 기본적으로 보상이 필요 없지만 지정 후에 동네의 목적대로 아예 사용할 수 없거나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것, 그러면 사망의 국가가 뺏는 것과 거의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제한이 목적이 아니었지만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목적대로 아예 사용할 수 없거나 토지를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즉 나대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개발 제한국 걸려가지고 건축을 못한다. 그러면 아예 무용지물이 되는 거지. 그런 경우에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어서 과도한 부담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 보상을 하임에도 보상 규정이 두지 않은 선법에 위반된다. 계속 맞는 지문이지. 근데 마지막 부분 주의해야 된다. 토지 소유자는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이나 그에 따른 재산권 제한의 효력을 다투거나 이 조항에 위반하여 행한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하면 틀린 거야. 봐, 1, 2항의 제한은 일단 기본적으로 합헌이라겠지. 다만 그게 사회적 제약이 너무 컸을 때만, 제약이 너무 클 때만 이제 보상으로 완화를 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제도 자체, 개발 제한구역 제도 자체는 합헌이야.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재발 제한구역 지정이나 그 제한에 대해서 따지지 마라. 그거는 합헌이니까. 다만 보상만 해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상 입법을 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만약에 사망이었다면 보상 규정 없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위헌이었겠지. 하지만 이거는 1, 2항의 제한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으로 완화를 해줘라. 그렇기 때문에 그 완화하는 보상 입법을 기다려서 그때 입법이 생기면 그때 보상을 받는 거로 통치자 이거야. 그래서 이 조항 위반을 행한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니은이 틀렸고, 3번에 살처분, 가축 살처분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가축 살처분은 일단 사회적 제약이야. 우리가 전염병 걸리면 공익 그 공공 필요에 의해서 가축을 다 안 매장시키잖아. 그 다 매장시키지. 그런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 보상이 필요 없는 23조의 1, 2항의 제한에 들어간다. 근데 요 판례, 디귿 판례, 가장 최근의 판례인데 살처분의 가축 소유자가 사업자인 경우에 보상금을 주는데 이 사업자한테 아니고 이 농가한테,
그 농가한테만 지급한다 규정한 거, 이것은 계약 사육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틀린 거야. 사육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맞아. 하지만 도가 지나쳤다. 아무리 계약 사육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도 이 사업자에게 너무 불이익이 크게 줬다. 그래서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본 거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쭉 가서 가축, 기존에 있던 판례 가축의 살처분은 그냥 23조 1, 2항의 제한으로서 보상이 필요가 없어. 근데 만약에 돈을 준다, 그건 그냥 불쌍해서 주는 거지 완화 보상이 아니야. 근데 요 판례에서는 이 살처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서 보상금을 준다는 전제하에 그거를 농가한테만 주고 이 사업자한테는 안 주는 거. 그러니까 대규모로 축산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있고 직접 그거를 축산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직접 축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 농가한테만 돈을 주고 실질적으로 사업자 돈 엄청 많이 손해 봤을 거 아니야. 가축 살처분하면. 근데 이 사업자한테는 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는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최신 판례니까 꼭 기억해야 되는 판례야. 그 다음에 리을에 면허 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토지를 국유화했다. 국유화했다는 것은 재산권을 뺏는 거기 때문에 이걸 공용 수용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강제 수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강제 수용하려면 이 3조 공용 수용에 해당한다?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앞에 면허 없이 공용 수면을 매립했다. 그러면 불법으로 매립한 토지야. 불법 토지를 뺏는 것은 사망의 공용수용이 아니다. 그래서 불법 토지를 국유화한다고 해서 이것을 사망의 공용수용을 가지고 보상해줄 필요가 없지. 불법 토지 매립한 놈한테 보상해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사망하면 무조건 보상이 필요한 거니까. 사망은 공용 침해이기 때문에 무조건 보상이 필요한. 그래서 적법한 침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지 또 불법으로 토지 국유한 거에 대해서는 보상해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공용수용 23조 사망 공용수용은 아니다라는 거에서 틀렸지. 그다음에 미음번 공공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민간 개발자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공용수용권자가 될 수 있지만 맞지? 민간 개발자도 공용수용 될 수가 있다. 민간 개발자가 수용권을 갖는 경우에 그 사업의 공공필요성에 대해 판단 기준은 국가가 공용수용권을 갖는 경우에 비해서 엄격할 수밖에 없다. 틀렸어. 공공필요성의 판단은 국가든 민간이든 똑같다. 그래서 공공필요의 판단은 국가가 그 공용수용의 주체든 민간 개발자가 공용수용의 주체든 간에 차이가 없다. 그래서 민간 개발자라고 더 엄격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엄격할 수밖에 없다는 틀린 거야. 미음도 틀린 지문이다. 그 다음에 조세 과징금 관련된 판례 한번 살펴볼게.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잠깐 문제가 잘못 나온 거 있어가지고 일단 조세 과징금 다시 살펴볼게. 조세 과징금 관련된 헌재 판례 침해로 판단한 것은 몇 개인가? 국세를 전세권 직권 절당권에 의해 담보대 채권보다 우선시킨다. 국세 우선 조항은 위헌이었고, 국세를 일반 담보물권보다 무조건 우선시키는 거 위헌으로 봤어. 취득세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미납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해서 징수한다. 보통은 이렇게 이런 미납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면 위헌이지. 근데 이거 역시도 취득세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기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세액 100분의 20 가산하는 거 너무 심하다고 봤다. 그래서 역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종합소득세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미납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미납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해서 가산 징수하는 거 똑같지. 그런데 종합소득세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때는 합헌으로 봤다. 그래서 취득세 납부 안 하면 미납기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산금 징수하는 것은 위헌이었고, 종합소득세를 납부 안 한 경우에 미납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산금 징수하는 것은 합헌이었다. 그래서 하나는 위헌, 하나는 합헌인데 구분할 방법. 취득세는
취득세는 취자, 위자, 그래서 이 모음이 똑같다. 취득세 납부하는 경우에 일률적으로 가산금하는 것은 위헌이었고, 종합소득세, 그래서 종합소득세 납부하는 경우에는 미납기한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산금 징수하더라도 합헌이다. 종합소득세 기억해야 돼. 취득세 일률적으로 가산금 징수하는 것은 위헌, 취위헌.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니까 합헌. 이렇게 해서 풀면 되고, 리을 이혼했다는 재산 분할 시 배우자 인적 공제에 초과한 재산 분할 부분을 증여로 봤다. 그래서 인적 공제 초과 뭐 조금 초과했겠지. 근데 그걸 증여로 아예 봤다. 물론 인적 공제 초과한 부분 잘못이 있지. 잘못이 이만큼 있다. 근데 그거를 증여로 아예 봐버리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보통 증여세는 우리 상속 관련된 거기 때문에 30%가 넘겠지. 그래서 조금 초과했다 해서 30%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지 않냐. 그래서 위헌 판결을 받았고, 증여 신고를 안 했네. 잘못했지. 그렇다고 해서 또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거. 증여세 자체가 30%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증여 세금이 엄청나게 차이 난다. 그래서 증여 신고, 옛날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엄청 20년 전에 증여를 했다. 그때 100만 원을 증여를 했다 쳐. 근데 이게 20년 지나면 부과 당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의 상승이겠지. 지금 기준으로 했다는 것은 증여세를 부과하면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거는 위헌으로 받고, 이 위에 판례도 그렇지만 증여세 부과하고 또 부과 당시 기준으로 증여세 부과하는 거, 증여세 자체가 엄청나게 큰 퍼센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부과하는 것은 위헌으로 본 거고, 비읍번에 부동산 실명등기 관련해 가지고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해라 라고 했는데 하지 아니한 경우 당연히 가산금을 과징금을 부과해야 되겠지. 근데 어떻게 가격 100분의 30 범위 내야, 그다음에 100분의 20회도 되고 10회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재량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합헌이다. 위헌인 판례는 100분의 30 범위라는 말이 빠지면 위헌, 100분의 30을 부과한다 그러면 위헌이었지만 100분의 30 범위 내란 말이 들어가면 비읍처럼 합헌이다. 그 다음에 15번 명의신탁 재산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납부 의무자에게 신고 의무 및 납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가산세까지 부과했다. 그래서 15 판례는 최근 판례인데 느낌상 꼭 위헌인 것처럼 흘러가는 판례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돼. 다만 결론은 일단 먼저 합헌이라는 거 기억해두고, 왜 합헌인지를 알면 이해를 하면 좀 더 기억하기 편할 거야. 명의신탁 재산 증여 의제로 인해서 증여세 납부 의무자에게, 얘는 분명히 증여세 낼 의무자야. 근데 얘한테 신고 의무 위반, 납부 의무 위반 이거 하지 않았는데, 신고 의무 위반도 하지 않고 납부 의무 위반도 하지 않았는데 그 가산세까지도 부과하게 하는 거 좀 과한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러나 여기서 증여 의제에 키포인트가 있다. 명의신탁 재산 증여 의제가 되려면 이게 필요하다. 반드시 조세 회피의 목적, 조세를 안 내기 위해서 명의신탁 재산을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 그럴 경우에만 이것을 증여 의제로 보기 때문에 명의신탁이라서 무조건 불법이 아니다. 명의신탁 한 것 중에서 이거를 증여 의제로 본다는 것은 조세 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 그럴 때는 증여 의제로 봐가지고 가산세까지 부과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합헌으로 봤다는 거야. 그래서 명의신탁 판례에 관련해가지고 100분의 30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재량으로 과징금 부과하는 것은 합헌. 그 다음에 시옷같이 증여 의제가 된 경우에 신고 의무 위반, 납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가산세까지도 플러스 알파로 부과하더라도 괜찮다. 왜냐하면 조세 회피 목적에 대해선 엄벌을 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으로 가산세 부과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15번에 합헌 판결을 낸 거야. 그래서 치밀하 판단한 거 기억 국세 우선조항 위헌이었고, 그다음에 니은의 취득세 취위헌,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합헌, 그다음에 리을의 증여 인적 공제에 초과한 재산 분할이 있는데 그걸 증여로
봐서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거 위헌이었고, 그다음에 미음번 증여 신고 안 했다 가지고 한참 뒤 증여세 부과 당시 기준으로 증여세 부과하는 것은 너무 많은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위헌이었고, 명의신탁 관련해 가지고 100분의 30 위헌, 30 범위 내 합헌, 증여 의제를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거 합헌, 침해인 것 기억, 미흔, 그다음에 리을, 그다음에 미흠, 유동두가 이제 4개가 헌재 판례에서 지금 헌법 위반으로 봤다. 그래서 침해로 봤다. 그 다음에 또 엄청 중요한 파트인데, 퇴직금 관련된 규정 중에서 헌법재판소가 침해로 판단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첫 번째, 죄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 금고받았다. 그때 퇴직급여 제한하는 거. 일단 그 먼저 하나 볼게. 퇴직 후의 사유로 금고받은 게 퇴직급여를 제한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위헌이었지. 그래서 이렇게 개정을 한 거야, 기억으로. 그래서 그럼 재직 중 사유로 금고받은 경우에는 공무원 퇴직급여를 제한해도 되겠네? 라고 했는데, 이거 역시 잘못됐다. 다만 이거는 퇴직 후 사유, 이거는 위헌 판결 받았지만 얘는 헌법 불합치로 좀 고쳐라. 뭐 하나 빠진 것 같다. 그래서 재직 중 사유로 금고이상 성을 받은 경우인데, 뭐 빼고 과실범 빼고 과실로 금고이상 형 선고받은 것을 그거를 안 뺐네. 그래서 그거를 좀 빼라. 그걸 집어넣어라. 그치? 과실범을 제외하고란 말을 집어넣어라. 그래서 헌법 불합치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헌법 불합치니까 개정도 했겠지. 과실범을 제외한다는 말을 넣었겠지. 그래서 재직 중 사유로 금고이상 선고를 받은 경우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말을 넣었네. 이제 문제 없겠네. 여기까지 보고 그냥 합헌으로 때려야 된다. 뒤에를 읽으면 속을 수가 있다. 직무와 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범죄의 종류와 그 형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런 말도 보고 헛가닥 넘어가면 안 돼. 일률적으로 퇴직금여의 일부를 제한하는 거. 왜냐면 일부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합헌이야. 그래서 과실 제외 나오면 더 이상 읽지 마라. 과실 제외하고 금고 이상 받으면 퇴직금 제한하는 거, 과실 제외 부분 바로 합헌, 이렇게 찍어야 된다. 뒤에 보고 속지 마라. 그래서 합헌이지. 세 번째 디귿번, 범죄의 종류와 형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또 이런 말 또 속지 마라, 이런 거에 이건 무시해라. 재직기간 5년 이상 공무원이 금고 이상 받았다. 그렇다면 무조건 퇴직급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한 거, 이것도 역시 합헌이다. 그러니까 위헌인 것은 퇴직 후 사유로 금고받았을 때 하는 거, 그 다음에 재직 중 사유로 과실한 거를 빼지 않고 재직 중 사유라고 한 거, 헌법 불합치 받고, 그 뒤에 개정돼서 과실 제외한 것은 합헌. 역시 뭐 과실 여부를 따져야 되지 범죄의 종류와 그 형의 경중은 가리지 않아. 그냥 어느 정도 경하지 않기 때문에 금고 받았겠지. 금고 이상 받았다. 여기에 포인트야. 금고 이상을 받으면 퇴직급 2분의 1 감액하도록 한 것, 2분의 1만 감액하기 때문에 합헌이다. 퇴직연금을 받는 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다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 퇴직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것. 일단은 우리 공무원 퇴직하면 퇴직금을 연금을 받는 자지. 그런 사람이 국가가 자본금 2분의 1 이상 출자한 기관 등에 취업했다. 취업했는데 퇴직금의 일부를 정지하는 것은 오케이다. 근데 전부, 내가 낸 돈까지 전부 정지하는 것은 위헌이다. 그래서 전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위헌이야. 그 다음에 그래서 1번 위헌. 그 다음에 미음번, 퇴직연금을 받는 자가 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그 재직기간 중에는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여기서는 전부지만 전부야. 근데 문제가 똑같이, 여기 조언은 똑같지. 근데 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그냥 공무원이 퇴직하고 다시 또 공무원 들어간 거라고 보는 거야. 임용된 경우는 그 애가 나중에 나가서 전부의 직업 정지한다는 게 아니라 그 다닐 동안 공무원 다닌 중에는 그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 정지했다가 나중에 이것도, 이 공무원도 그만두면 그때부터는 풀로 받겠지. 그래서 전부 정지해도 되는 것은 요거 미음 기억해야 돼.
전부 정지하면 원래 안 되잖아. 근데 그 공무원이 퇴직 후에 똑같이 또 공무원이 된 거. 그럴 경우는 공무원 다니는 기간 동안에는 전부를 일시적으로 지급 정지한다. 우리가 지금 우리 공무원이 다니고 있는 동안은 퇴직금 안 받잖아. 전부 안 받지. 그지? 그래서 그 원리 생각하면 돼. 그래서 공무원이 퇴직 후에 다시 또 공무원 된 거야. 그래서 계속 공무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니는 동안까지는 일단 퇴직금 전부 주지 않는다. 그래도 된다라는 거 합헌. 그래서 여기서 침해로 본 것은 재직 중 과실 제외란 말 안 들어가고 퇴직급여 제한하는 거 기억번 헌법 불합치였고 이번에 과실 제외 나왔으면 합헌 이것에 범죄 종료형이 경중 가리지 않고 5년 이상 나아니면 금고 이상 받으면 우리 퇴직금 반 까이는 거 우리 금고 이상 받으면 일단 우리 직원들 어? 파면되지 파면되면 퇴직금 2분의 1 깎이는 거 많이 들어봤지. 그래서 디귿번 합헌이야. 1번에 연금 받는 자가 우리가 퇴직 후에 완전 공무원이 아니야. 공무원이 아니고 비즈무리 2분의 1가 출자한 기간 약간 뭐 공공기관 같은 그런 느낌인데 거기에 취업한 경우에는 전부는 지급 정지하면 안 되고 일부의 지급만 해야 되는데 전부까지 했기 때문에 그때 위헌이었고 미음번 연금 받은 자가 연금법 적용받는 군인 공무원 똑같이 공무원이잖아 그지? 공무원이 퇴직 후에 다시 공무원 된 경우 그때는 공무원 다니는 기간 동안만 정부 지급 정지하도록 한 것 합헌이다. 그 다음에 민법상 상속에 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속 회복 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상속권자인데 그 상속권자 아닌 사람이 대신 그 상속을 받아간 거야. 근데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내 상속분을 누가 뺏어갔어. 근데 알았어 그거를 안 날로부터 3년 충분하지 않아, 그지? 응? 그래서 안 날로부터 3년은 한 번도 위헌인 적이 없어. 쭉 합헌이었어 애초부터. 알았는데 3년 동안 안 했으면 그거는 권리가 없어지는 게 맞겠지. 그 다음에 근데 상속이 개시된 날, 상속 개시 언제 돼?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죽은 날인데 이를 상속 관련된 판례를 볼 때는 그 가정이 정상적이라고 보면 안 돼. 내가 자식이지만 부모와 관계가 이렇게 우리 일반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아예 연을 끊은 경우도 있고 서로 왕래안 하는 경우 그런 것도 가정에서 보는 거야. 그래서 상속이 개시된 날, 죽은 날부터 10년이 지났다. 근데 왕래를 안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줄 모른 거야. 그래서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은 모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됐다가도 상속권을 회복하지 못한다 하고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상속회복 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이건 쭉 합헌이라겠지. 볼 거 없어. 침해 이번에는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원래 그 전까지만 해도 개시되는 또 10년 그러면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은 이거보다 좀 더 그 여유로우니까 시간이 더 여유로우니까 합헌으로 봤었다. 하지만 이번 꼭 기억해야 돼. 24년 무려 6월 최신 판례야. 그래서 최근에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거조차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기준으로 이제 판례를 볼 때는 안날부터 3년 이따가 다 퍼지고 있다. 그지? 그리고 10년 나오면 다 위헌이라고 보면 돼. 10년이라는 제한 자체가 이제 위헌이다. 그게 개시된 날부터 10년이든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든 모를 수 있다. 혼외자 같은 경우는 2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모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제한 둔 거 다 위헌이라고 보면 돼. 쉬워 이제. 그래서 안날부터 3년은 쭉 이 파트는 앞부분은 항상 합헌 뒷부분 10년 나오면 이거는 위헌. 그렇게 구분해서 보면 되고 세 번째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1112조 1호부 3호 및 형제자매 유류분을 또 규정했다.
헌법에 위반된다고 최근에 본 거 이것도 24년 판례고 이것도. 그래서 상실 사유 유류분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쓰레기 자식도 유류분을 무조건 받을 수 있게 한 거. 그래서 그런 건 좀 상실한 사유로 규정해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거 헌법 불합치해서 좀 만들어라. 그리고 형제자매의 유류분, 굳이 형제자매는 어떤 상속분에 대해서 기여하는 게 요즘에 세상에는 없잖아. 옛날 같은 경우는 형제자매 다 같이 대가족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형제자매가 같이 사는 경우가 없잖아. 그래서 형제자매 유류분은 이제 좀 빼라. 이거는 빼라. 그래서 단순이원이지. 이건 단순이원 없애라. 그지? 유류분 상실 사유로 규정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헌법 불합치해서 만들어라. 그것만 좀 추가해라. 단순 위헌으로 판단해버리면 유류분 자체를 그 정상적인 사람 못 받게 되기 때문에 그냥 상실 사유만 규정하면 되는 거고, 형제자매 유류분을 규정한 것은 그냥 그것만 드러내면 되기 때문에 단순 위헌에도 상관이 없다. 둘 다 어쨌든 헌법에 위반된다. 그 다음에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직계 존속의 경우를 결격 사유로 규정하지 않았다. 위에 같이 쓰레기 자식이 아니라 이번에는 직계 존속, 피상속에서 부양임을 이행하지 직계 존속 같은 경우에 상속 결격 사유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게 우리 구하라법 관련된 그런 내용이야. 네, 직계 존속이 쓰레기였어. 근데 구하라가 죽고 나니까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돈만 상속만 받아갔지 결국. 근데 그런 상속 결격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것을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판례가 18년 판례이기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고, 하지만 우리 구하라법 개정을 통해서 그냥 최근에 법을 개정해서 지금은 쓰레기 보면은 상속 결격이 되는 거야.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서 법 개정한 것은 아니다. 이때 18년 판례의 논조는 뭐냐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야. 그래서 사람마다 부양 의무가 어디까지 이행해야지 했느냐 아니면 하지 않았냐에서 이 판단이 좀 애매하다. 판단이 이거는 너무 추상적이다.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를 해석하기가 좀 어렵다. 어떤 자식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그 부양임을 받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자식한테는 그게 성이 안 찰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양임의 이행 여부가 되게 애매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에 대해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봐서 주의해야 돼.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쓰레기 엄마 상속결격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 그것은 아직까지는 18년엔 합헌이었다. 다만 법을 그냥 개정한 거예요. 합헌 결정에는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 합헌 결정을 따를 필요 없어. 그래서 그 반대되는 법을 만들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건축 허가를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 건축 허가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거. 이 필요적 취소 중에서 합헌인 판례 중에 하나야. 왜냐면 1년 이내에 완공도 아니고 아예 시작도 안 했다. 그러면 건축할 생각이 없다고 봐서 그 허가를 이제 취소하는 거.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거. 침해한다가 아니라 침해하지 않는다. 합헌으로 받고. 선의취득의 인정 여부는 무권리자로부터의 동산 양수인이 소유권 취득하기 위한 요건에 문제에 불과하므로 일정한 문화재에 대해서 선의취득을 배제하는 거. 그다음에 위하여 그 동산 문화재의 양수인이 그 문화재 소유권 취득과 기회를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여기서 쭉 길게 써있지만 한 단어를 딱 보고 답을 맞춰야 돼. 그래서 문화재 양수인이 그 문화재 소유권을 취득할 기회를 제한받는다. 우리 단순한 기회, 기대, 가능성 이런 것들은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겠지. 그래서 맞는 지문이야. 그래서 보통 기적은 재산권 아니라고 했어. 대표적으로. 그래서 기회, 기대 이런 것들 재산권 아니고 적립금 아니라고 했지. 기대가 되는 경우는 하나 국민연금 같으면 기대 수급권도 재산권으로 받고,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나중에 받을 게 확실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확실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확실하다고 봐서 국민연금 기대 수급권, 거기서 기대 수급권만 재산권 인정됐고, 기자 들어가는 거 기회 제한받는 거 재산권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맞는 지문이다.
한 번에 상속 회복 청구권 나왔지.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 안날로부터 3년은 계속 합헌이었고, 그 다음에 10년 나는 10년. 10년은 무조건 다 위헌이었지. 그래서 진영 권리 침해 제한은 오히려 참칭 보호는 기조 가능하면 상속 재산권을 침해한다. 지금은 이제 맞는 지금이 된 거야. 10년은. 그래서 침해 행위가 있을 때부터 요거까지는 얼마 전까지는 합헌이었는데 이제는 요거까지도 10년을 침해로 받기 때문에 이제 그냥 쉽게 10년 나면 위헌이다. 회복권 10년 위헌, 회복 청구권 10년 위헌.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고 4번에 상속 회복 청구권에 대해서 단기 제척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 상속인을 참칭 상속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 공동 상속인을 참칭 상속인, 그러니까 참칭 상속인이라는 것은 가짜 상속인, 가짜 상속인이 아닌데 상속을 받아간 놈이야. 그래서 공동 상속인은 상속인 중에 한 명인 거고 참칭 상속인은 가짜 상속인, 아예 상속인이 아닌 거야. 당연히 공동 상속인 일부의 공동 상속인을 가짜 상속인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침해한다? 틀렸지. 왜냐하면 공동 상속인이 잘못 생각했네. 공동 상속인이 여기 일부 상속인인데 얘를 참칭상 가짜 상속인의 범위에 품절시킨다. 왜냐하면 얘가 요만큼만 받아가야 되는데 이걸 다 받아가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짜 상속인이 되는 거야. 직계 아닌 것까지 다 갖고 왔으니까. 그래서 포함시킨 것은 진짜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 4번이 틀렸고. 근데 상속이 나오면 일단 민법상 상속제도적인 위헌인 것은 딱 그것만 외우면 돼. 나머지는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냥 합헌이라고 보면 돼. 민법상 상속제도적 위헌인 것은 그전에는 딱 2개였는데 최근에 더 나왔기 때문에 기억해야 돼. 예전에는 안날로부터 3년 내 상속 개시 있으면 날,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걸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그 상속에 대한 한정 승인을 안 하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했다. 그래서 3개월 너무 짧지. 3개월 돌아가신 후에 정신도 없는데 3개월 내에 뭐 부모님이 재산이 많은지 적은지 그래서 그거 따져가지고 난 부모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승인하겠다는 한정 승인할 기간이 안 된다. 3개월이라는 기간은. 그래서 이거는 위헌 판결 났고, 그 다음에 회복 청구권 관련해서 개시 있으면 안날부터 10년 요 부분은 보지 말고 이제 앞으로는 10년 위헌이었다. 그 다음에 침해행위 있은 날부터 얼마 전까지 합헌했지만 역시 10년 위헌이었다. 그래서 상속 회복 청구권은 10년 나오면 위헌 두 가지 있었고 이렇게 3가지 현 나왔지. 그 다음에 유류분 관련해서 이제 2가지가 이제 위헌 판결, 헌법 불합치 판결 났고 상실사유를 미규정했으니까 규정해라. 그래서 헌법 불합치 나왔고 그다음에 형제 자매까지 인정하는 거 이건 좀 빼라. 그래서 단순 위헌 판결 이렇게만 기억하고 뭐 나머지 나오면 어려운 얘기 나오면 항상 어렵거든. 어려운 얘기 나오면 그냥 합헌이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